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6월 30일 자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이제 벌써 6월이 지나서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이제 뭐 어느 2012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또 이제 하반기 7월 1일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얘기 이런 데다 쓰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별로 한 것도 없고 또 요즘 또 경기 자체, 경제 분위기나 뭐 정치 분위기나 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침체 일로잖아요. 요즘 술집도 잘 안 된대요. 그리고 강남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경제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 젊은 애들 있는 데나 손님들이 좀 있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몸을 사리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뭐 금주 경마도 이 월말 경마로 시행이 되는데 편성 자체도 은근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편성은 좀 이따 알아보고 지난주 저희 팀의 적중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범이요. 예, 6월달 들어서 꾸준하게 적중을 드리고 있고요. 자, 지난주 토요 경마 같은 경우는 5개 경주를 적중을 드렸습니다. 배당이 그나마 좀 좋았었던 승부 레이스로 8경주에서 제가 이제 리버스 캡틴의 무한 신조, 자, 이 무한 신조란 마필이 선행 가는 마필들이 있을 때 뛰어왔었던 또 입상을 했던 말이다 하면서 자, 무한 신조를 가지고 딱 두 방의 승부로 11.5배 자, 적중을 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제주 중계 레이스에서는 대성고지 품격 7.7배 한 방으로 때려드리고 뭐 그 전에도 이제 안효리 기수 첫 입상했었죠. 자, 키토산 혹시나 뺄까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 방으로 적중 드렸고. 자, 만추가 역시 본지구보다 더 세다. 자, 만추의 본지구 5.7배였고 쌍승식이 11.3배였는데 자, 요거는 한 방으로 좀 짭짤한 배당으로 적중을 드린 것 같고요. 자, 마지막까지도 이제 시드니 주얼리의 판타스틱 러너 적중한 경주가 하나 빼곤 다 주력 한 방으로 자, 때려들었던 토요 경마였습니다. 승부까지 포함을 했고요. 자, 1호 경주에서는 4개 경주를 적중을 드리면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적었어요. 자, 그런데 자, 6경주 UCC 메인 승부 자, 그거는 이제 능력마 편성이라 봐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냥 뭐 복병도 거품이죠. 복병도 거품. 자, 거품마들 잘라내고서 K탑에 굿모닝 피코로 자, 한방 4.6배 쌍승시 8.5배 주력 한방으로 때려드렸고 부경 4경주에서 역시 승부로 500선의 파인파인 4.5배 한방으로 때려드렸고요. 자, 마지막 10경주에서 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승천지수란 마필 자, 대가리 놓고 내장산 마지막 경주 10.3배 쌍승식 20.1배로 마무리를 지어드렸습니다. 예, 지난주도 그렇고 저도 이제 6월 중후반부에 들어오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이제 적중을 좀 드리고 있고 토요 경주 같은 경우에 뭐 키토산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분들께 원투를 맞고는으로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종무종의 일기일회 자, 이 일기일회가 박태종 기수로 바뀌면서 배당이 상당히 안 나왔습니다. 당일날 원틀 적중 이것도 이제 6.6배 원틀 적중이 있었고 8경주 저도 이 리버스 캡틴의 무한신조 이것도 이제 한방 원틀 말꾼으로 적중을 드렸고 10경주에서 보르추의 카퍼레이드 자, 카퍼레이드는 인기마지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쌍승식은 40일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쌍승식 13배 복승식 6.2배 적중을 드렸고 자, 1호 경주에는 4경주 때였습니다. 자, 박태종 기수가 이승한 다이나모 데뷔전에서 승부가 없었던 말이고 매직보이 요거 막권 조합 뭐 배당은 적었습니다만 적중을 드렸었고 5경주 때 스마트 브레인 자, 조경호 기수가 이승했었던 마필 무조건 제가 강축이다 승부지 강축이다 말씀드리면서 태급 만세의 주력 적중 쌍승식 17.4배 복승식 9.9배 드렸고 자, 부산 3경주와 5경주는 제가 뭐 어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타는 지난주에 토요일날 배팅도 잃었어요. 금요일날 좀 많이 이겼었는데 토요일날 졌어요. 토요일날 져가지고 2개 경주 맞춰가지고 맞히기는 실전 배팅에서는 한 4개를 맞췄는데 곁다리 방어로 맞춰가지고 제가 음성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 말이 바닥에 까는 말이 있던데 요 말로 꼭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음성대로 배팅을 해요, 제가. 그래서 토요일은 좀 졌어요. 이 금요일 날 먹은 거 싹 잃고, 일요일 날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적중을 했죠. 예, 5개 정도를 맞췄는데, 다적중도 아니지. 5개면 뭐. 근데, 어쨌든 내용상으로 좋다가, 이 부산교체 6경주에서 3번, 8번 쪽에다 제가 단통 승부를 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전 배팅에서도 거기서 꽤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 일요일 날 이겼습니다. 많이. 그래서 금요일 날 이기고 토요일 날 지고 일요일 날 이기고 이렇게 지난주는 결정이 났다. 뭐 요즘 배팅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 배팅 좀 크게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조금 이겼어요. 그리고 이 월말 경마니까 이번 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의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훈 의원님 갈까요? 예, 우선 토요 경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좀 능력이 우열에 드러나는 경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주들이 이 능력마보다는 좀 기본 마필들, 자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출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3주차와 4주차가 그렇게 이변이 많이 발생을 했던 주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월말이 월말답게 간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월말이 좀 월말답게 터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류 기수들 쪽보다는 마필의 전개와 능력에 대해서 기수보다는 마필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어느 정도 배팅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한 주로 보여집니다. 비가 온대죠. 장마가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의외로 이제 비가 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4 정도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지금 방송하는 것보다도 이 선행마 쪽에 유의를 해서 방송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까지도 감안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터질 가능성이 있죠. 주로 조건이나 월말 분위기. 또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이 이름 없는 기수들도 또 충분히 입상을 할 수 있는 흐름이니까 전반적으로 배당이 좀 터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오늘도 멋진 대승을 위해 월말 경마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자 이런 신념하에 토요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10번 브레테리엇이라는 마필의 근간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경주인데 과연 어떤지요? 선수권이요. 예, 우선 뭐 블랙테리엇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사이즈상으로 앞서 있는 말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첫 경주 같은 경우는 블랙테리엇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좀 하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이고 여기서 이제 직전보다 경주력 변화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말은 뭐냐?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팔릴 수 있는 말로 생각을 하는데 6번 빅토리삭스란 말도 승군전이지만 저는 무시할 경주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최범현 기수가 지난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경주에서 선행을 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행을 못 간 게 아니라 일부러 선행을 안 가는 말머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에 대해서 지구력 보강이 확실히 됐고 그 전에 이제 1400을 뛰고 내려왔으니까 나는 따라가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부터 최범현 기수가 타는 모습이었고 결과적으로 우승을 해냈거든요. 자 분명히 그에 대한 경주력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1300이라 하더라도 상승세 분위기는 이번 경주에서도 자 가능할 수 있는 편성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예,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이 기상청 일기예보대로 비가 와야 됩니다. 이 경주 시작되기 직전부터 와야 됩니다. 바로 이 8 대산희망. 대산희망이 이제 지구력이 다소 부족한 전력이죠. 그리고 이제 14번의 경주 동안 크게 뭐 늘어난 발걸음 자체는 없는데 14번의 경주 동안 우승은 없습니다만은 3번의 이착을 기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전력은 아니라는 거죠. 뭐 당일날 뭐 비가 거의 뭐 올 것 같이 지금 또 기상청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안쪽에도 선행마 있고 뭐 인기마 블랙테리어도 선행 압박을 해오긴 하겠지만 자 윤영민 기수도 월말에 상금을 챙겨야 됩니다. 강력한 선행 승부 8 대산희망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근히 어려운 경주라고 저는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변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브렉테리엇은 인정을 한다고 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될 수 있는 마필 뭐 다들 고만고만해요. 다들 고만고만한데 저는 7번 즐거운 세상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상으로는 2위권 전력입니다. 패턴도 아주 좋아요. 문제가 있다면 마방의 승부의지와 최원준의 기승술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레이스 자체는 10번 블랙테리엇이 경주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어. 선행을 가든 선입을 가든 간에 레이스 자체는 블랙테리엇에 의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7번 즐거운 세상에 입상을 하려면 근간에 보여준 선행력보다는 좀 더 끌어내야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선행력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추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자 7번 즐거운 세상 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사권이니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즐거운 세상은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어쨌든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니까 충마에 후창만 붙이시면 무난히 적중이 되는 경주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상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이고 되는 마필들도 은근히 많이 출전하는 경주예요. 자 신동훈이요. 예, 그동안 참 인기도에 비해서 실망감을 많이 준 전력이에요.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세청장. 발주가 좀 늦다라는 거. 특히 우리나라는 무조건 하위고는 단거리를 뛰기 때문에 추임력이 아무리 좋아도 발주가 안 되면 입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세청자 같은 경우인데 얘가 그렇다면 고질적으로 늑발 압력을 가지고 앞으로도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마필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반에 무빙하면서 직전에 붙으면서 다소 무리하는 상황에서 중반 지구력 부족으로 무너졌지만 이번에 정말 박태종 기수 또 기승을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세청자가 약간 출발이 늦는다 하더라도 페이스 자체가 전반적으로 아주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선입을 해줄 수 있는 찬스다. 세청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안쪽에 3번 파비우스를 말씀드립니다. 자, 김혜성 기수가 기사하는데 지난번 점핑으로 출전을 했었던 경주였고요. 주행 검사 때 이미 상당히 좋게 느낌을 받은 말인데 자 실전에서 아직까지 경주력에 있어서는 조금 기대보다 못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경주력 부족은 아마 발주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매번 출전 시마다 발주가 늦는 모습만 이어지고 있는데 자 정상 발주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말은 순발력까지도 분명 보여줄 수 있는 전력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주행 검사 때 이미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실전 적응력이 다소 떨어진 것 뿐이고 지난번 점핑으로 바닥을 쳐놓은 다음에서의 현군 경주입니다. 안쪽 게이트라면은 3번 파비우스 자 요즘 마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럼 뭐 지금 얘기한 말들이 이제 대부분 인기권 전력이고 이제 여기에 12번 오디세이 아침이 이제 팔릴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디세이 아침은 체력 조건으로 보면은 굉장히 센 말인데 이건 뭐 다들 아는 거니까 이건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배당만 하나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도도양양입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고성이를 탁하니 태어났네. 고성이를 탁하니 태어났는데 요 놈은 암말이에요. 암말인데 440kg대고 마필 자체가 뛰는 모습으로 봤을 때 스피드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뛰질 못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암말이라는 것은 어떤 열통을 갖고 있던 야우디든 뭐든 어떤 열통을 갖고 있던 간에 언젠간 선행력을 끌어내요. 그 끌어내는 시점이 바로 입상과 바로 연결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10번 도도양양이나 마필 이번 경유시 전혀 안 팔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마필인데 뭐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10번 도도양양 훈련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배당은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3번 파비우스 4번 세청자 10번 도도양양 이상 3두를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시원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자 손석본이요. 예, 뭐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 싸움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3마리 3파전이라 보여지는데 뭐 그중에서 가장 뭐 인기는 2번 여의골드겠죠. 자 저는 지난 경주에서 여의골드를 제외를 했습니다. 배팅골에서 제외를 했고 자 당시 이제 바다포스의 천하 한 방을 정확히 때려드렸던 경주였어요. 여의골드가 엄청 세게 팔렸는데 선행 욕심에 대한 부분은 있었겠지만 당시 선행을 가야 된 마필들은 안쪽에 포진이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전개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2주 만에 출전하니까 경주 한번 뛰면 체중이 훅 빠지는데 거기에 2주 만에 나오면서
경주에 임한다면은 뭐 지난번보다 체중도 내려갔을 것이고 뭐 이번에는 단독선의 편성이고 뭐 여기서는 여의군들을 강하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인기망은 또 되겠지만, 자, 데뷔전을 치르는요, 이 동반자의 기적. 글쎄요, 일단은 구자선 마주가 동반의 강자 생각이 나서 그런지 동반자의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마, 모마 쪽이 다 이 스피드 혈통이었고, 모마는 사실 활약이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이 외조부 같은 경우가 94년도에 챔피언 스프린터로 지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혈통이 짧아도 선행만 가면은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한국 경마고, 뭐 데뷔전에서 뭐 인기를 모은다 해서 탐색할 만한 마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구자선 마대 동반의 강자가 얼마 전에 또 특별 경주 나올래다가 안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서둘러서 데뷔전 승부도 가능한 이 동반자의 기적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들 지금 이제 되는 말 위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또 될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걸 찾는 건데 그 해강밖에 없잖아요. 박시청 기수가 이제 그 이전에 직제전에 1200을 쪘을 때 3차고 났을 때 말을 잘못 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노렸어요. 박상우라면 좀 더 잘 타지 않겠느냐. 뭐 개뿔을 잘 타? 뭐 그냥 놀고 있더만. 그냥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을 타는 것처럼 타더만 말을. 그러니까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중위권 전개를 중후미 전개를 했는데 종반에 탄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탄력을 끌어내지 않으면서 8마리 싸움 나온 거에 조해서 5등을 했어요. 이게 놀았다는 얘기지. 편성도 그렇게 그게 아주 센 편성 같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5번 해강이란 마필은 이번에 조금 지난번에 아껴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시청 교수가 이제 어떻게 말을 탈지가 관건인데 뭐 5번 정도는 되는 마필이니까 5번 정도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1번 동반자의 기적, 2번 여의골드, 5번 해강.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뭐 무난히 적중이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교차 UCC 메인 승부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제주교차 1경주는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로서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제주마 2등급 경주라서 이변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제주마가 워낙에 기복이 심해서 오죽하면 이제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 좋은 말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제주마 경주죠. 저는 7번 용해귀환이란 마필을 말씀드립니다. 자, 용해귀환 같은 경우는 최근 2번의 경주를 좀 부진한 모습으로 경주를 뛰었지만 이 말이 휴양하고 복귀 전부터 계속 연속 우승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승분전을 나서면서 좀 기대보다 못한 기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주에서는 아직은 안 되나 보다 해서 좀 어영부영 말을 좀 타는 경향이 있었는데 초반부터 적극적인 승부진은 아니었다 보여집니다. 이제 2번의 경주를 통해서 자, 컨디션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자, 선두권을 한번 모색해볼 경주니까 7번 용해귀환은 직전 이상의 경주력을 자, 기대할 수 있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편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차는 조금 미세하지만 그래도 한 4두 정도의 전력이 미세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6번 봐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9번 위미대피입니다. 김영석 기수가 그나마도 이제 996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든 천승을 할 거예요. 천승을 하고 이제 김영석 기수밖에 남지가 않았잖아요. 이제 허해창이도 가고 박훈이도 가고 그 뭐 웬만한 좀 말 잘 트는 문성호하고 지금 김영섭이가 유일하게 이제 고참 기수로서 남아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뭐 9번 유미 대표라는 마필은 금강연주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뭐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레이스는 지금 언급을 해주신 마필인데요. 이 녹색 여걸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얘가 입상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배당 자체가 완전히 이제 뒤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녹색 여걸이 입상을 해도 저배당 경주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녹색 여걸이 입상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배당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죠. 어쨌든 이번 레이스는
욕생여걸이 연투 여부가 불분명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장의 승부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대끼리 자르고 중배당 승부로서 제주 1경주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교차 1경주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 자, 멋진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4경주 역시도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 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손석번이요. 예, 뭐 눈에 띄는 강자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4번 플라워 핑크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단독 선행이라 보여져요. 조경호 기수가 자, 선행 찬스를 맞이한 마필에 기승을 했고 4조 마필에 생각보다 많이 기승한데 성적을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노리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리치 2000이란 말이 먼저 선행을 갔던 경주지만 이 리치 2000 자체가 구종 때문에 조교를 제대로 좀 못하고 나오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4번 플라워 핑크의 선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리치 2000이 선행을 가도 마지막 뚝심 부족이 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의 안정적인 전개는 자, 4번 플라워 핑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비가 많이 오면은 참 어떻게 이제 주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좀 갈등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이 외곽에 있는 11 동해태양 얘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스마트 브린을 추천드리면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조경호가 확실하게 아껴놓은 말이에요. 자, 종반 탄력은 분명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 앞에 나가던 애들이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대로 땡땡 굳어서 배당이 터지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동해태양이 이번에 11번 게이트가 더 좋은 거예요. 자, 외곽에서 방해 안 하고 선입권까지 4번째, 5번째 정도만 붙어준다라면은 동해태양이 이번에는 충분히 좀 가능한 전력이다. 직전의 모습은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 자, 11 동해태양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편성에서 이제 올 수 있는 마필들이 지금 이제 얘기를 드렸던 마필들인데 니치 2000은 얘기했나요? 아니요. 아, 니치 2000은 얘기 안 했죠. 이편성에서 일단 이 8번 니치 2000이 약간의 키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거리가 1000m이고 기복이 심한 마필들이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들입니다. 이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경마장 속설이 있죠. 앞장에 나가는 놈이 장대예요. 일단 앞장 튀는 놈이 기본적으로 한 30%는 먹고 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난 이거 뭐가 갈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일단 선행말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뽑히는 낱말이 8번 니치 2000입니다. 선행을 가면 금상첨하고 선행을 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따라가도 됩니다. 따라가도 되는데 이 마필이 근간에 지난번에 못 뛴 것은 봉화지겸형 등 이 병력으로 인한 휴양을 했기 때문에 이 마필 자체가 제대로 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병력을 다 마치고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자, 어찌됐든 요즘 이 33조 서인성 마방은 상당한 이 기세가 높은 마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마방은 아닙니다. 8번 니치 2000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마 4등급 경주인데 자, 요것도 참 만만치는 않은 경주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배당이 뭐 충분히 형성될 경주고 저는 이 휴양이 있습니다만은 이 8 명품 주연 자, 7조 7기호 마방의 나윤아 기수는 대끼리로 잘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 마방과 기수죠.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게 번내천 동서명장하고 뛰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휴양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제주 현지 얘기로는 명품주연은 굉장히 말이 회복이 거의 다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라면은 뭐 선행도 때릴 수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전력으로서 8 명품주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종반 뚝심형 마필이 그만큼 유리해 보일 수가 있는 경주인데 그러면 여기서 뚝심형 마필이 그렇다고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6번 제주소년입니다. 요즘요, 이 한간에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배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말이
그 제주 경마를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하겠다고 또 제주 경마가 또 왈왈이 정보도 좀 많이 나오는 측면이라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 경마에서 사고도 많이 터지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제주 기수든 제주 조교사든 이 한간의 흐름이 이렇다 그러면 소낙비는 피해가야 되는 법이거든. 그런데 소낙비를 피해가지 않고 정면 돌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대가리가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옷을 벗게 됩니다. 그런 한심한 짓거리를 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성으로 좀 띄워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6번 제주소년을 추천을 드립니다. 취임력이 제일 우수하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건 센 말이 출전하는 경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입상을 했던 말들이 자, 아무래도 좀 인기를 모으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상했던 말 중에서는 한 마리가 그래도 눈에 들어옵니다. 인기권 중에서는 한 마리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경주고, 자, 뚜렷한 선행마도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뚝심마가 유리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그러한 편성이 이번 레이스 기습적으로 선두권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 레이스를 주도하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 이 말은 원래 그런 말이 아닌데 지금의 경주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노리려고 이번에 제주 2경주를 메인급 승부 레이스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꼭 봐야 될 요주의 마필과 인기마와의 한방 조합. 한번 제주 2경주에서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주 2경주 같은 게 이제 한번 쏘아서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는 경주니까 한번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배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경주예요. 여기서부터 터집니다. 종알종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축만 잘 선정을 하면 그냥 한 20배는 거저 먹을 수 있는 경주도 이제 줄창 나옵니다. 자, 5경주. 자, 터질 수 있는 경주. 신동훈이. 예, 뭐 터질 수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인기만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안쪽에 3 대싱 치프인데 왜냐하면 얘가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마들이 뭐가 들어올지를 모르는 경주예요. 제가 그래서 섣부르게 이거는 이제 제가 강하게 노리는 보평이 없기 때문에 대싱 치프는 여기에서 자동 선행입니다. 뭐 직전에는 체중이 좀 많이 빠지면서 그리고 선행을 제대로 못 가고 약간 경합을 하고 닥터 K가 넘어가는 바람에 막판에 거름내지를 못했는데 자 문세영 기수 최근에 뭐 아주 최근에 상종가를 치고 있는 기수고 이번에 여타 선행마가 없는 만큼 단독 선행으로 대싱 치프는 한 바퀴 잡아 돌릴 찬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4번 대산영광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영광은 추임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지금 항상 늑발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계속 발주 자체가 안 되면서 늑발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 레이스에서는 최원중 기수가 탔는데 원래 이 말이 42조에서 위탁이 된 마필이죠. 16조에서 이제 최원준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늑발 때문에 승부가 안 됐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 조교 훈련을 아주 착실하게 했어요. 최원중 기수가 직접 6월 22일 날도 했고요. 소속조 조교부가 6월 27일 날도 했는데 모두 다 좋은 발주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제 발주에 대한 부분을 잘 신경을 쓰고 나왔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거니까 4번 대산영광이라는 마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이 7번 그랜드키입니다. 그랜드키. 요즘 이제 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연대라고 얘기 안 해도 연대가 딱 보이잖아. 자, 배대선 배유준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7, 8, 9 이 세 마리 중에서 승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승부합니다. 이게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이라는 게. 원덕이네 뭐 용철이네 나와서 원덕이네 바람 부르고 원덕이 아저씨네 바람 부르고 용철이네가 때리고 이게 뭐 지난주에 그 뭐야 골든 임팩트 경주가 딱 그런 경주잖아. 그냥 뭐 옆구리 치고 뒤통수 치고 그냥 앞통수 정신 나갔을 때 쳐서 70배 항구를 하고 끝나고 나면 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7번 그랜드키는 일단 보여준 전력은 미비합니다만 이 걸음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이 7번 그랜드키에 대해서는 이번 경시 한번 요주의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번 대싱치프, 4번 대산영광, 7번 그랜드키.
이런 마필들 한번 요지로 보시고 이런 말들을 어떤 말들이 들어오던 배당은 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저희 팀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토요제 6경주를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적중률도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요즘 상한가를 치고 있는 이 용왕포스라는 마필이 이번에도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글쎄요. 거리가 늘어서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만치 않다. 네. 그러면은 이 편성에서 지금 더블 파워나 온누리 프라자가 이게 선행을 가는 말들이잖아. 그런데 믿음은 솔직히 별로 가나? 안 가지, 안 가지. 네. 뭐 안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뚝심형 마필인데 뭐 어떤 말을 세게 봐요? 저는 이게 다소 뭐 인기는 몰 것 같은데요. 이 8 레드머니가 이번에 이제 22전째 경주인데 직전에 이제 굿모닝 피코랑 100점 필승 경주에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지켜보는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서 이 경주를 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있다가 5월달에도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앞에 가는 애들이 약하기 때문에 비 온다고 무적장 선행만 추천드리기는 그렇고 저는 이 레드머니가 좀 재밌지 않냐 8번 레드머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드머니라는 그 지금 이신영 마방이 지금 1군에 올라가는 말도 나왔잖아. 이제 막 그 물론 딴 마방에서 받은 말이긴 하더라도 굉장히 말을 잘 만들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불스와이 지난주에 벌어서 보는 거 보니까 말이 완전히 뭐 달라져 있던데 뭐 완전히 난 이신영 쪽에다가 이렇게 말을 잘 만드는 사람인지 몰랐어. 물론 관리사분들도 나같이 만드는 거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관리사 이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기 못하는 거고 그 이신영 쪽에 이신영 사관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8번 레드머니 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말은. 그 다른 말 소속번이요. 톱삭스는 뭐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뭐 선행가든 따라가든 뭐 그렇죠. 어쨌든 전개가 이게 굉장히 이제 유리하지. 이게 또 뭐 박원덕 조교사가 또 마지막 출전하는 경주인데 마지막 뒤통수는 안 되겠죠. 이게 8조나 39조는 이번 주에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52조는 토요일까지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6월 말까지니까. 그런 면에서 마지막 기승이고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저는 톱삭스가 지난 레이스는 글쎄 좀 오버페이스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좀 빨랐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뭐 충분히 이 말은 경주력이 좀 성장하고 있었단 말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보다는 뭐 확실히 더 잘 뛰어야죠. 이번에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보여준 말 중에서 입상을 기대한다면 이 7번 세암골은 어떻게 봐요? 세안골은 문세현이라서 팔릴 것 같아요. 별볼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태양골은 별볼이 없을 것 뭐 같아. 기수는 상당히 좀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말들이 일단 마필 능력 자체는 더 세죠 태양골보다는. 그러면 용왕포스는 안 보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게 보지 않습니다. 용왕포스는? 네,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승을 했단 말이 아니라 2착 두고 난 말이라 이게 근데 툭심은 있잖아 이 말이. 그러니까 늘어난 거리가 분리할 건 없어 사실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하하 비가 온다. 네. 그러면은 일단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아까 얘기한 그 지금 톱삭스도 괜찮아 보이고 레드머니도 배당권 전력으로 괜찮게 봅니다 저도. 그러면 한 마리를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 한 마리를 뭐로 가져갈 거냐 이거지 내가 봤을 때. 그랬을 때 3번 용왕포스를 만약에 약하게 3번 안 봐요? 선수 본인도? 저도 뭐 주력하지는 않으려고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발이 빠른 말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 10번 와일드 위너도 이게 팔리잖아. 네. 여기서 무조건 팔리잖아. 이 편성에서는 막 팔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가져간다면 이제 내가 남았네. 난 왠지 이 7번 세암골을 가져가 보고 싶으네요. 워낙에 안해강 마방이 입상이 못하잖아 요즘. 완전히 그냥 그렇죠. 굶어 죽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야.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이 세암골이란 말을 왜 내가 옛날에 이 말을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남냐면 옛날에 그 유흥기수라고 있었잖아 안해강 마방에. 고인이든. 그때 그 세암터라고 있었어. 세암터. 네, 26주. 그게
그게 그 쌍승식으로 그 들어온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뭐야 코리아 레이스에서 환수 평가를 하잖아. 근데 그거를 어떤 친구가 쌍승으로 쳐가지고 2,100을 맞춰가지고 1등을 했어. 그 똥만을 넣고. 그래가지고 난 머릿속에 그 세안토라는 말이 굉장히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2등을 했거든. 내가 1000%가 했는데 2등이야. 야 살벌해. 그러니까 이 치버 세암골이 안 팔리는 문세영이를 한번 보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9번 톱상스는 능력권 전력에서 가져가고 7번 세암골하고 8번 레드머니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 얘네들을 꽂히고 날아간다면 3번 용왕퍼스가 만만한 전력이 아니니까 3번 10번을 이기려면 최소한 요 정도의 사이즈로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번, 8번, 9번 이 세 마리를 가져가서 이번 6경주 고배당은 잡아라 코너로 연결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센 발이니까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주경마 UCC 승부처죠. 제주교차 5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군 편성인데 1군 편성도 좀 사이즈가 좀 나눠지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약한 1군 편성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터질 가능성도 저는 농후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추천반은 10번 용장입니다. 20조 마방에서 지금 호신수가 2마리가 나오는데 김일환 기수 기승한 쪽이 저는 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경주력도 용장이 더 좋았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진로도 좀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음도 좀 여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에 1800을 이미 뛰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상대가 강했던 경주잖아요. 그러니까 용장은 사이즈도 많이 내려와 있고 지난번 어느 정도의 여력도 있었고 뭐 지금의 경주가 한번 힘을 쓸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자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에 6월 27일 날 이 한라마 최고 검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라마 1등급 좋은 말들이 대거 탈락을 했어요. 137까지가 리미트고요. 최고가 138이 넘으면은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라마 경주에 조금 질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도 꿋꿋이 키 안 크고 버티고 있는 이 7천지부사. 자, 직전에는 이제 공백 이후에 부진한 모습 뭐 당연히 예견이 됐었던 그런 모습인데 얘를 핸디캡 위원들이 또 60kg의 부종을 줬다라는 거는 이 천지부사를 모르시더라도 얘가 능력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지부사가 제주 일맘에도 나갔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컨디션이 조금만 좀 받쳐준다라면은 이번에 재기를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실제 천지부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 자체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약한 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뭐 또 특별 경주가 뭐 하나 있었지? 그게 뭐였지? 제주 생각이 안 나요. 사업으로 시작해서 사법락죠. 네, 사법락죠. 거기에 그 신천 여기에 나오는 신천 대풍하고 같이 나왔던 신천 신비인가? 예. 그 말이 그 사이즈에 안 되는 말이었잖아, 사실은. 그런데 그냥 그 신의 성장마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빵 치고 들어가지고 걔가 운전에서 바로 갔어. 그게 터트려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신천 대풍을 보니까 신천 신비가 생각이 나네. 그야말로 각부시로 때려버렸는데 이 편성에도 각부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천 대풍 같은 말도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지만 뭐 지난주에 때렸는데 또 때릴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편성은 무조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고 흔하게 사이즈 옛날 사이즈로 계산하면 단통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즈대로 과연 올 것이냐 또 그 사이즈대로 배당판에서 팔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경주인데 제주교차 5경주 저는 승부합니다. 이 경주에서 딱 3마리를 갖고 실전 배팅에서도 강하게 한번 승부선을 던질 생각이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제주교차 UCC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 제주교차 1경주는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교차 2경주는 손석범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고요. 자, 방금 말씀을 드린 제주교차 5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 팀이 제주 경마 분석을 지금 한 6개월이 넘어가서 한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예, 이 정도 했으면은 검증이 끝났고요. 제주 경마도 저희가 잘 마칩니다. 무슨 소수 있다고 막 날뛰고 그러는데, 예, 뭐 배팅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인지 모르지만 제주 경마도 요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작업하는 것도 있고 막 난리 부르스 나는데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현혹되면 다칩니다. 다쳐. 돈 X만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 팀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의지를 해서 예, 적은 돈으로 큰 배당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경마를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자,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팀의 서울 UCC 토요 경마 메인 승부처가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토요일 7경주는 손석권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당일날 또 이제 비가 이게 주로가 하니까 저희가 예상을 할 때 보면은 정말 비 온다고 하면 정말 복잡해져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저는 무조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피는 12번 아리랑 특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한 번도 얘가 최근에 3차 밖으로 빠져본 적이 없어요. 물론 흑성풍이라는 강력한 인기마도 지금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리랑 특급 자체도 인기만데 앞에 가서 뭐 배당을 세게 터뜨릴 만한 애가 사실 크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만큼 최적의 선입을 탈 수 있는 12 아리랑 특급 얘는 최보면이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흑선풍이란 말이 지난번에 뛰는 걸 보고서 이게 거세를 하고 나서 이제서야 서서히 그 회복세를 보여준다고 해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뒤통수를 맞아버릴 수도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맨날 잘 뛸 수가 없는 거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저는 빠꾸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역으로 이 흑선풍을 약하게 보고 저는 이 6번 에코로프 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저 이 마필을 세게 보고 싶어요. 분명히 빠꾸가 있다. 왜? 흑선풍이란 말이 지난번에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세 이후에 뛰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최고의 능력이었고 반대로 이 에코로프 스타는 기복이 엄청 심해. 잘 뛸 때는 이렇게 잘 뛰고 이렇게 잘 뛰고 못 뛸 때는 또 확 못 뛰고. 그게 너무나 경주력의 핑퐁 자체가 워낙에 크니까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선행을 나섰을 때 굉장히 잘 뛰었던 말인데 이 편성은 또 선행을 못 가잖아요. 예, 미라클 파워도 있고 프로머니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말은 전 선입도 된다고 봅니다. 또 김혜선이 같았으면 또 능력 발휘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고 그래서 역으로 저는 6번 에코로프 스타를 조금 세게 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7경주 뭐 국사군 경주인데 뭐 많이 팔릴 수 있는 말은 있죠. 말씀을 해주신 이제 흑선풍.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 뭐 정확히 또 맞춰드린 말이었었고 국사군 편성이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경마를 준비하면서 출전하면은 무조건 노려야겠다. 자, 생각한 말이 자 여기 나오는 경주예요. 금주 승부마가 출전하는 경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 UCC 메인급 승부로 준비를 한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뭐 세게 팔리는 말이 있어도 관리마가 있으면 그거 놓고 한다고. 자, 이번 경주가 바로 제가 준비를 했었던 그런 관리마 출전하는 경주니까 그거 놓고 들어갈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흑선풍이 잘 뛰면 뭐 문제가 없을 것인데 뭐 제대로 못 뛰는 경주가 되면 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마를 놓고 가는 거니까 이번 7경주 관리마 승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마 승부를 해본다고 합니다. 자, 한번 멋진 승부를 기대하면서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로 갑니다. 인디언 체로키가 좀 팔릴 수 있는 경주 같은데 모양새로는 그런데 또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이요. 예, 저는 보편권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장기 휴양 마필이죠. 안쪽에 있는 이 서방신기. 서방신기 같은 경우는 천왕봉이라든가 뭐 상당히 혈청이 좋았던 마필이고 최근에 뭐 놀부만세, 기포, 그러니까 뭐 사이즈 자체는 되는 편성에서 뛰어왔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때 뛰었던 마필들이 발걸음이 더 성장을 하고 서방신기는 휴양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서방신기는 조교에서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휴양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에서 인기마가 들어오든 뭘 들어오든 인기마끼리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조교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딸리는 감은 있지만 기본 자질을
생각을 해준다라면은 서방신기의 배당 입상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저는 8번 골드빅을 말씀드리죠. 지난번도 골드빅이고 이번에도 골드빅입니다. 저는 솔직히 골드빅은 여기서 그냥 머리로 와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골드빅이 늦바라고 무빙했던 경주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시드니 주얼리하고 같이 경주를 뛰었고요. 시드니 주얼리는 거기서 선행을 갔었단 말이고 골드빅은 무빙을 했었단 말입니다. 같이 코 차이를 승부를 했는데 내용은 골드빅이 더 좋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초반 선두권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늦발 합격을 가지고 있는데 골드빅 자체도 지난번 늦발을 했기 때문에 재검 지정을 받았었던 말입니다. 발주 재검을 받았고 이상 없이 통과를 하고서 이번에 출전을 한다는 점이죠. 지난번 이상의 경주력이 저는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뭐 골드빅 저는 뭐 기대하는 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편성은 지금 뭐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있는데 일단 7번 인디안 체로키는 편성 자체의 흐름으로 왔을 때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딴 친구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8번 골드빅이라든지 4번 CNN 메모리즈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릴 수 있는 편성인데 신라복은 팔리나요? 안 팔립니다. 아, 신라복음은 안 팔려요? 네. 신라복음 나 지난번에 타는 거 보세요. 이혁 기수가 말 참 잘 탄다. 예, 은근히 또 이런 말은 잘 타네. 선행만은 못하면서 또 따라가는 경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옛날에 선행 일변도의 모습으로 봤을 때 1200과 1300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그 이후로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편한 선에 못 나가면 힘이 붙이는 모습을 근간 두 번에 그러니까 직전 경주를 빼놓고 그 이전 경주에서 보여주면서 고전을 한 거예요. 서수군이 최보면이 타고.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는 아예 따라가 봤어. 따라가 보니까 말이 완급 조절을 하니까 그런 대로 잘 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 그러면 이번 경주는 어떤 모양새냐? 이 마필이 이번엔 선행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았어요. 왜? 어차피 선행을 갈 놈이 없어. 인디안 체로키가 선행을 갈 거야. 그렇다고 또 쉐론 메모리즈가 선행을 갈 거야. 그렇다고 브로드캐스트가 선행을 갈 거야. 어쨌든 11번 신라보검이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뭐 11번 신라보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은 이제 토요제 구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속된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자, 그러한 말들이 또 인기를 모으는 경주인데, 솔직히 같이 들어오기는 좀 저는 쉽지 않다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같이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만 본다면 8번 썸씽 스페셜이에요. 이 말은 지금 뭐 이 연속 입상을 지금 해오고 있는 말이지만 데뷔 초창기 때부터 이거는 뭐 능력이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하고서 저는 추천을 드려왔었던 말이었기 때문이고, 자, 그만큼의 능력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레이스도 늘어난 거리 어렵지 않게 자 극복을 해줬고, 지금의 경주에서도 선두력을 보일 수 있는 말은 있지만 초장에 바로 정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번 승군전도 자 신의 강자라는 모습을 썸씽 스페셜이 자 보여주리라 믿는 경주입니다. 믿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편안하게 선두권에서 따라가면서 부중이 많이 빠진 말입니다. 바로 이 5 브리프 드림. 앞으로도 비 오는 날 아니면 3군에서는 입상이 어려워요. 거리가 줄기 전에는. 여기에 지금 2억 기수 안정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뛰어왔었던 편성 자체에서는 역시 중반 지구력 발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억 기수, 그러니까 신인 기수 중에는 좀 기승기에도 많이 얻는 편이고, 그리고 얻는 만큼 또 성적도 내주는 기수가 2억 기수죠. 자, 51kg의 부중이라면 이건 한 점 해볼 만하지 않냐. 얘가 53kg으로 이강석 기수가 배당을 한번 터뜨렸었는데 그때도 건조줄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벼웠던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B까지 내려준다면 5 브리프 드림 편안하게 따라가면서도 입상이 가능하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편성은 지금 팔릴 수 있는 놈이 4번 구만석, 그 다음에 8번 썸씽 스페셜, 9번 선두령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인기마입니다. 예, 선행을 못 가는 인기마도 있을 것이고요. 구만석도 앞장 승부가 되는 말인데
이 전개상의 이익을 그대로 이번엔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래저래 인기권 전력들이 다들 불안하고 사실상 10번 나웃리치 같은 말하면 사이즈상으로만 보면 얘네들보단 유급이거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필의 능력이나 현재 상태를 놓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잘 고민을 해서 자 이번 구경주 분명히 인기마가 불안하다는 쪽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멋진 실전 배팅으로 한구라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저희 팀은 이제 마지막 UCC 메인 승부처인데요. 신동원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내산 2군 핸디캡인데 이거는 뭐 센 말은 없는 경기라 생각을 해요. 오히려 뭐 좀 거품 쪽으로 좀 팔릴 수 있는 말도 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8번 댄랜드를 말씀드리죠. 자, 댄랜드는 지금 연속해서 3착만 하고 있는데 열심히 타고서 3착을 했던 반면에 또 널널하게 타면서 3착을 했던 경주도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최범현 기수가 지금 연속해서 자 이제 네 번째 자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는 결과를 좀 내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댄랜드 자체가 여기 뭐 빠른 말이라 하면 이제 외곽에 있는 말들 뿐이다 보니까 댄랜드는 중반 무빙도 되는 말이고 초반 선두력도 보일 수 있는 말이고 편성 자체가 강한 경주가 아니면 선입권에서 안정적인 능력이 여기서는 나와줘야 되는 경주로 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자 8번 댄랜드에 자 이제 때릴 수 있는 편성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편성도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주를 한번 제대로 맞추면 돈이 되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다발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뭐 선행형 마필도 있고 뭐 오버 비바켓이라는 인기마도 있고 다 그런데 저도 복병권 전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서울의 큰별입니다. 요즘은 이 그 원정일이가 옛날에 상공을 탔을 때는 이 등자를 높여가지고 쫙 깔아줘서 이렇게 말을 탔거든 전성기 때는.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힙부를 높이해서 이렇게 탁 탔는데 요즘은 고개를 푹 파묻고 옛날에 안병기 조교사가 기수 시절 때 타는 것처럼 타대.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없을 때는 머리통만 그냥 한 시속 100km로 움직이고 없고 잘 탈 때는 채찍하고 잘 타고 오는데 직지전 서울의 큰별이 입상을 했을 때 당시에 원정일 기수의 기승술 지난번에 최시대가 탔고요. 그 마필이 걸음발은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된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9번 서울의 큰별이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큰 경주에 나갔던 이 비바켓이 좀 팔리겠죠. 뭐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국산 2군 뭐 강자들급하고 뛰었고 국산 1군 뭐 대상 경주 나갔었는데 비바켓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비바켓을 뭐 무작정적으로 저는 믿는 경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관리마이기도 하고 직전 복귀를 통해서 반드시 노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산 2군 경주라는 거, 자 승군 착순에 굉장히 민감한 마망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관리마 승부 저는 이번에 후착은 어느 정도 현장에서 압축을 또 들어가야 되겠지만 얘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얘를 놓고 관리마를 놓고 들어가는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편성 관리마 UCC 메인 승부처 자 신동원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에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팀이 오늘 토요 경마 UCC 메인 승부처는 손석변 위원이 7경주를 필두로 강타가 9경주를 책임지고요. 신동원 위원이 10경주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9경주, 10경주 자 이 세 개 경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해보면서 자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11경주 역시도 1군 엇비슷한 전력을 보여 마필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손석변이요. 지난번 같이 뛴 말들이 뛰는 경주고 그 순서대로 아마 인기도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되고 있습니다. 저는 3번 로열 칼리프란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준철 기수 해동천안 가지고 우승도 했고 자 48조 마방은 능력 좋은 마필이 한 번씩 나오죠. 로열 칼리프는 그에 비해서
생각만큼의 아주 시원시원한 경주력을 보이면서 1군에 올라왔던 건 아니었어요. 약간의 좀 기복도 보였었죠. 지난번에 공백도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1군에서 바로 명함을 내밀기에는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머리 자체도 좀 그 정도만 타줬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는 분명히 보여줬고, 자, 지금의 경주가 이제 1군에 와서는 제대로 한번 명함을 들이내는 경주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로열 칼리프는 지난번 어느 정도 가능성만 확인했을 뿐이지 그 이상의 경주력이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인기마 자, 뽀빠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안 갔죠? 선임만대 바닥에 있다가 그냥 삼창만 되는 모습인데 싱싱캣은 부중이 늘었고 뽀빠이는 그대로 부중을 가져가는 상황이라면은 저 개인적으로 뭐 싱싱캣은 못하도 뽀빠이는 오지 않냐? 자, 뽀빠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동 자체가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싱싱캣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마필 자체가 공백을 갖고 그간 3번의 경주를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직전 2번의 경주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마필이 제가 불안하다고 보느냐면 1월 7일 날 그러니까 휴양 이전이죠. 마지막 경주에서 똥바닥을 쳐놨어 경환이가. 완전히 마필이 거의 쓰다시피 해가지고 병력에 의한 휴양이든 컨디션 난조에 의한 휴양이든 2개월을 쉬고서 3월 달에 뛰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상혁이를 딱 태워놓고 원기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고 그간 2번의 경주에서 오경환과 이상혁이가 나눠 타면서 이마필의 최고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면 할 만큼은 했고 뽑아 먹을 만큼은 뽑아 먹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편성에서도 무조건 강력하게 팔리고 뚝심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빼기도 뭐하고 넣기도 뭐하지만 일단 이번 싱싱캣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쪽. 자,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투여제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2경주는 우승복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과연 지난번에 부러졌죠. 지난번에 부러졌는데 이번에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지. 자,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주예요. 자, 누가 먼저 얘기할 차례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승복은 직전에 완전히 무화하자는 건지 참 전개가 올축으로 팔려놓고 물론 열심히 탔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예상가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조교사 기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도 다 그런 건데 저는 이 같이 선두권에서 선입을 띄워줄 수 있는 말, 이 8 레이카. 자, 박태종 기수 20조에서 좀 건너뛰면서 좀 띄엄띄엄 승부를 봐주고 있는데 장추열에서 바로 박태종으로 바꿨다. 장추열에서 나오죠 오늘. 그 상황이라면은 레이카는 이번에 전 승부가 강하게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 레이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우승복은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말을 잘 타줄 거라 믿습니다. 신인 기수인 이하나 기수가 페이스 조절을 좀 잘 못한 거니까 이번에는 그 페이스 조절을 제대로 좀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한 마리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3번 다비를 추천을 드리겠어요. 자, 문정균 기수가 6조 마필들을 많이 타고 지금 여기에 다비를 타려면은 솔직히 뭐 문세영이나 아니면 뭐 박태종 기수 6조에서 원래 이제 토종으로 승부를 해주는 기수들이 있는데 각기 바빠요. 레이카 타고 엑스파일 타고 그래서 바쁜가 봅니다. 근데 실질적인 능력은 저는 다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탔는데 이거는 열심히 말을 밀어야지 저는 말은 더 뛴다 생각을 해요. 이게 채찍을 많이 때린다 해서 말이 뛰는 게 아니라 말을 좀 정상적으로 좀 밀어줘야지 말이 더 뛰어준다 생각을 합니다. 채찍 많이 때린다고 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번 다비가 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문세영 기수가 모를 거는 아니겠죠. 마지막에 추진보다는 좀 채찍을 많이 때리는 것 같았었는데 저는 뭐 충분히 승군전 적응용을 했다. 이번 레이스는 한번 노려볼 경주 같습니다. 예, 골드진이 팔리죠.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아, 이번에 기수가 나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번 골드진을 얘기할게요. 이 골드진이나 마필은 사실상 이제 공백 이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필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입니다.
물론 공백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는 완전히 재검을 받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마필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선행력도 굉장히 우수하고 이편성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골드진이 선행을 갈 것 같아. 골드진이 선행을 가고 5번 우승복이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것 같은데 이 전개는 둘이 땡땡이 되는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30조 말을 또 박상우가 잘 얻어 타니까. 그러니까 우승복이 자신이 있다면 그냥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번을 보내놓고 우승복이 따라가서 없지 않고 코너까지만 몰고 가면 그냥 거기서 후드러 치면 그냥 땡땡으로 자동빵 그림으로 그냥 골이 될 수도 있는 레이스다. 그래서 저는 10번 골드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요 경마를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렵네요. 이게 신마 경주가 많은 건 어려운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 중후반부 쪽에 승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 흐름 같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먹으면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자, 장일 주로 상황을 잘 살피셔가지고 멋진 결과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쉬었다 일요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